사실 아메이가 아니었으면 지금쯤 되게 난처할 게 많은 내 상황이 되게 안 좋았을 뻔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어쨌든 아메이를 통해서 이제 좀 경제적인 것도 좀 배우게 되고 또 이제 사실 우리는 생활이 베이스잖아요. 좋은 생활을 하게 된 것도 그로 인한 결과물이 또 지금 전 너무 감사하고 돌아보면 그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예전에 제가 아메이를 들었을 때 저거는 그때는 이해하기 어려운데 지금 와서 그게 되게 이해되는 게 그 PBBB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전에 여기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우리가 일을 하면 돈이 가치가 있어가지고 예금만 해도 이자가 20%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가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돈 자체만 잘 모아놔도 거기서 이제 이자가 엄청나게 붙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집도 사시고 자식 교육도 시키고 다 했는데 그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게 물가가 올라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10만 원을 들고 예전 같으면 한 달치 생활비를 산다는 거죠. 월급이 만약에 그때 월급이 만약에 그죠 얼마라면 10만 원을 들고 장을 보고 한 달치 생활하는데 지금은 한 끼 식사 정도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선진국 가보면 더 심하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물가가 너무 올라 버리는 게 내가 그러면 이제 돈이 물가 오르는 만큼 소득도 같이 올라 버리면 되는데 월급은 거의 비슷해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월급에는 큰 변화가 없는데 물가가 너무 올라 버린 거예요. 돈이 가치가 너무너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가서 살 게 없어. 맞잖아요. 그럼 살 게 없다는 게 다시 말해서 물가가 있잖아요. 너무 올라 버린 거예요.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보통 그래서 돈을 갖고 있지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왜냐하면 물가 오르는 만큼 땅값도 같이 올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값이 어머 너무 반갑다. 아니 여기로 하면 여기 하면 돼. 쟤좀 잡아요. 아 누가 제일 반갑냐면 못 온다고 했는 사람 오면 제일 반갑다. 이제 시작했어 강의는.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땅은 이렇게 물가 오를 만큼 땅값도 같이 따라 올라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부동산을 해가지고 그 어떤 물가를 또 돈의 가치를 부동산이 오르는 걸 가가지고 이제 같이 가는 거죠. 근데 지금은 부동산도 서울을 제외한 다 지역은 지금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땅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그게 아니고요. 이제 옛날 같으면 장사라든 뭐라든 뭐가 공간이 필요한데 지금은 다 공간이 사이버로 들어가 버렸잖아요. 가상 공간으로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그게 막 너무 재밌고 뭐 이렇지가 않아요. 부동산도. 그리고 또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작은 돈으로 해볼 수 있는 게 주식이거든요. 기업에다 투자해가지고 기업 성장률에 맞춰서 내가 돈을 같이 키우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돈의 가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PB 있잖아요. 이게 BB가 뭐냐면 요게 내 시세를 따라가 주는 거예요. 물가의 가치를 얘가 예를 들어서 제가 20년이 됐잖아. 아메 한지가. 근데 그때의 돈의 가치하고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게 얘가 같이 계속 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집에서 생활비만 잘 써도 있잖아요. 생활비를 잘 쓰고 우리는 마케팅이 경험 마케팅이잖아요. 소개 마케팅, 경험 마케팅이니까 내가 이제 지식을 쌓는 게 아니고 경험을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해서 네트워크를 막 키워놨더니 돈이 같이 커주는 거예요. 왜 우리 주식을 해가지고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도 있지만 다들 그 어떤 그 힘듦이 있잖아요. 그죠? 선택이나 이런 거에 좀 힘듦이 있는데 나는 제가 그런 머리를 잘 못 쓰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약간 그런 좀 둔한 사람이에요. 그런 머리가. 그런 둔한 내가 이게 물가를 같이 키워주는 게 내 돈의 가치가 내가 예를 들어서 소유하고 있는 내 포함해갖고 내 주변의 이 네트워크의 가치가 20년 전에 물가에 맞춰져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20년이 지나 있는데도 똑같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가 같이 성장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따로 이렇게 부동산을 기울거리거나 진짜 남들 다 주식하는 요즘은 애들도 다 주식을 하니까 나도 주식 같은 거 해야 되나 싶은 그런 불안감이 없어요. 근데
내가 요 암의 경험을 통해서 이게 만들어온 이게 어떻게 보면 삶이 되게 좀 뭐랄까 풍요롭다고 해야 되나? 왜냐하면 저는 병원에 의존하는 거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집에는 만성 질환자가 있어가지고 약으로 낫는 걸 못 봤어요. 사실은 더 이렇게 요거를 약간 막아주는 하는데 좀 시간 지나면 합병증으로 요게 터지고 요거 조금 맞는 거다 싶으면 또 다른 합병증이 따로 또 달라붙고 그래서 제가 암의 공부도 그렇지만 약으로는 병을 못 이긴다는 생각을 임시로는 잡아주는데 파생되는 그 있잖아 합병증 있잖아요. 이걸 못 막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는 게 제일 싸게 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나같이 마인드가 있으면 남편은 맨치팩, 뭐 우리 유산균 전 온 식구 다 먹이고 맨치팩부터 해갖고 막 시리즈 다 먹이고 그리고 또 좀 부족한 거 있으면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싹 다 먹이고 근데 사실 이렇게 돈이 나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돈을 모으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만 원이면 그 돈 갖고 주식하거나 그 돈 갖고 목돈 만들거나 이런 머리 쓰지 사람 입에 넣는 걸로 만약에 우리 다른 집에는 안 하는데 우리 집에만 지금 100만 원치 식구들 입에 추가로 더 먹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 마인드 없으면 못해요. 근데 진짜 이게 우리가 시대가 바뀌었고 장수 시대로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부자냐면 막판에 가보면 누가 부자냐면 몸이 건강한 사람이 제일 큰 부자예요. 이런 식으로 가치가 예전에는 그게 뭐 다 그만큼만 할 거라 생각하는데 지금은 투자 없이 얻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건강하게 이렇게 사는 게 우리 집에 약값 들어가는 거 없거든요. 참고로 지금까지. 그러니까 내가 돈을 쓴 것 같지만 사람 몸에 다 해놔놓으니까 건강한 게 돼가지고 지금 이런 부분에서 정말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지금 내가 우리 집에서 브랜드를 바꾸고 그 다음에 이 브랜드를 소개해가지고 네트워크를 만들었잖아요.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이런 나의 소개로 네트워크를 만들어가지고 이분들도 브랜드가 계속 바뀌어 나가잖아요. 이렇게 해서 나는 따로 뭐 이렇게 재테크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따로 내가 그런 머리가 없는 데다가 그런 돈도 없고 사실은 근데 뭐 부동산은 큰 단위가 들어가죠. 돈도 크고 그런 거 안 해도 저는 아무 상관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비비 때문에 물가를 같이 받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메를 하면서 뭐를 느꼈냐면 이거를 살짝만 이런 내가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를 만들 때 결국은 사람을 얼마큼 이해하느냐 사람을 아는 만큼 유리한 거예요. 사실은 아메 사업은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막 그때 저는 아메라는 방향은 잡았으니까 속도를 내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빨리 SP가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빨리 보석핀이 되고 빨리 다이아몬드가 되고 싶고 막 그런 열망이 왜냐하면 아메라는 거는 내가 확실하게 이제 못 박아놨으니까 이거는 손댈 게 없어요. 왜냐하면 공급자가 아메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메이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랑 이분들이 해왔던 경영 방식이라 이런 거에는 흠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급은 계속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좋은 공급은 계속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걸 누리고 소개만 해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내가 그 외에 나머지를 하나도 신경 쓸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이거는 정했으니까 속도를 내고 싶은 거예요. 속도를. 그래서 막 달려가지고 속도를 낸 거예요. 내가지고 진짜 내가 원했던 피를 성취한 거죠. 성취하고 난 다음에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벽에 탁 부딪힌 듯한 느낌이 왔어요. 그래서 나는 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할까라는 게 굉장히 궁금했던 어떤 구간이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뭐 시간이 지난다고 답이 찾아지는 건 아닌데 그때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내가 고민하고 있는 거랑 이렇게 같이 가고 있었던 게 세븐헤빗이었어요. 성공하는 사람 7가지 습관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우리 팀 내에서 스타디도 하게 되고 그걸 가지고 워크숍도 듣게 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같이 물린 거예요. 내가 고민하고 있는 거랑 그게 같이 들어가 준 거죠. 그러면서 그 책을 여러 번 읽었어요. 여러 번 읽고 그다음에 내가 미국 가서는 그 책의 내용을 이해하고 내가 감동 온 부분을 이게 독후감을 써가면서 책을 읽었거든요. 정독을 하면서 내가 좀 풀린 게 있었어요.
내가 오랫동안 궁금했던 게 있었거든요. 그게 살짝 풀렸어요. 풀리고 요번에는 또 다른 책을 들고 와가지고 이게 뭐야 원등에 보면 잘하는 거라고 돼 있잖아요. 본인이 잘하고 확실한 거를 밀어붙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협상의 법칙을 들고 가서 그걸 또 판 거죠. 팠는데 이거는 뭐냐면 성공한 사람 7가지 습관 중에 대인관계 중에 그 이제 협상 부분에만 집중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돌아보니까 세븐헤빗인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또 이제 환경적으로 뭔가 깨달을 수 있는 좋은 여건이 있었어요. 마침 다행히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내가 깨달은 걸 지금 이 시간에 리더님한테 베풀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20년을 했잖아요. 20년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례가 있는데 많은 궁금증이 있었어요. 저는 왜냐하면 나는 사람을 이해하고 싶거든요. 사람을 돕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그 궁금증이 안 풀렸어요. 안 풀리고 있다가 이제 한참 끝에 와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맞물리면서 내가 그게 탁 터진 거예요. 이거였구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내가 지금 얘기해 드릴게요. 저는 제가 여기 보면 일 잘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일 잘하는 사람, 일머리 있는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어떤 일을 하면 이제 이 일이 잘 풀리는지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분야나 일머리 뛰어난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요것만 있으면 안 되고 플러스 친밀감 있죠. 친밀감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이 라포 형성도 잘하고 또 재밌고 친절하고 친화력도 좋고 이렇게 한번 또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또 보고 싶은 사람. 너무 재밌으니까 또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 당연히 유리하겠죠. 세상에서. 그죠? 그리고 또 성실한 사람. 성실한 사람은 또 유리한 게 뭐냐면 성실이 다른 게 아니라 약속했으면 지키는 게 성실이에요. 우리는 왜 성실이라고 말하면 매일 꾸준히 일하는 사람이 성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약속을 이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실의 베이스는 뭐냐면 자기가 하기로 한 걸 하는 사람, 그러니까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디 가나 능력을 인정받아요. 이걸 다른 말로 돈을 잘 벌어요. 이 사람들이. 돈으로 돌아오잖아요. 우리가 돈으로 계산해서 주잖아요. 세상은.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이 돈을 잘 벌죠. 그러니까 요 부분까지는 제가 이해를 했어요. 이 사람들 요런 성격을 가진 사람은 신뢰 형성을 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신뢰 공식의 분자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많은 사람이 아메이를 하겠다고 왔고 아메이를 좀 해보다가 가는 사람도 있고 그냥 미친 듯이 하다가 그만둔 사람도 있고 너무 많은 사례, 이 부분이 내가 너무 많은 사람의 사례를 본 거예요. 이 밑에 부분이. 그게 뭐냐면 세븐헤빗에 보면 그 일습관에 이게 나와요. 의존적인 사람이 있고 의존형. 그 다음에 독립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상호 의존적인 사람이 있거든요. 요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걸 끌고 가는 것과 위에 거를 이거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성실하게 공부하고 직장생활도 성실하게 하는 사람들 기본적으로 요 윗부분은 좀 되고 있어요. 좀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이건 마음 상태거든요. 마음이 의존적이에요. 특히 다른 말로 하자면 지적으로나 아니면 뭐 이런 신체적으로나 뭐 이런 부분이 아니고 대부분은 감정적이에요. 감정. 우리가 그 세븐헤빗에 보면 감정 계좌가 있다 있거든요. 우리 둘이 사이에는 감정 계좌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돈을 많이 이렇게 모아놓으면 우리는 우리 사이에 돈이 감정이 많은 거죠. 좋은 감정이 많으니까 혹시나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우리는 빨리 회복해요. 그리고 뭐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가 감정이 좋으니까 같이 힘듦을 이겨내요.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인간관계에서 제일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게 감정이거든요. 감정. 그리고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든 뭘 하든 감정을 건드리면 안 돼요. 근데 이 감정이 대부분 이러한 부분에서 감정이 주래요. 감정이 의존적이거나 감정이 독립적이거나 감정이 상호 의존적이거나 이런 게 많거든요. 뭐 지적인 거나 이런 신체적인 거는 일단 좀 됐다고 보고 대부분 제일 어려운 게 감정적이에요. 근데 이건 안 보여요.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요 마음 안에 있잖아요. 이렇게 싸져 있잖아요. 그런데 잘 안 보이는데 이게 먼 길을 갈 때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탓을 해요. 남 탓, 환경 탓. 이 탓이 밖에 있거든요. 이렇게 뭔가
이제 나는 뭐 내 나이가 많다든가 나이 탓, 뭐 내 환경 탓 이런 걸 탓을 해요. 타인에 의해서 내가 어떤 게 결정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의 주된 감정은. 근데 독립적인 사람은 자기가 책임을 다 자기가 안거든요. 내 탓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근데 요 사람도 사실 이 단계에서 이 단계로 가는 거는 필수예요. 반드시 이렇게 돼야 돼요.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단계도 우리가 성공하는 사람 7가지 습관에 보면 습관 1, 2, 3이 돼야지 요게 요렇게 가요. 습관 1, 2, 3이 되는 사람만이 주도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끝을 생각하고 시작하고 소중한 걸 먼저 할 수 있는 사람이 독립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으로도 성공은 한계를 부딪혀요. 이 사람이 세상은 원래 본질적으로 상호의존적이에요. 세상의 본질은 상호의존이거든요. 풀도 가까이 두 개의 풀을 심어 놓으면 영양 공급을 더 잘 받아들인대요. 땅도 비옥하게 하고 그래서 이 둘이가 뭉쳐가지고 각자 땅도 좋게 하고 지들도 잘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세상은 상호의존적이에요. 상호의존적인데 내가 요 방식으로 일을 하는 거는 이거를 비유하자면 골프채로 테니스를 치는 거랑 똑같다 했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러니까 세상이 가지고 있는 속성에서 벗어난 거잖아. 이거는 이 두 개는 이미 많이 벗어나 있거든요. 아주 많이 벗어나 있고 이거는 암만 잘해도 그 골프채로 테니스 치는 거예요. 맞추기 어렵죠. 그 공을 맞추기가 열심히 쳐서 올 수 있는 한계에 부딪히게 돼 있어요. 저는 제가 독립적인 사람이었더라고요. 상호의존적이지 않고. 그래서 내가 쳐서 맞출 수 있는 공이 파운더스 다이아몬드였던 거예요. 그 이상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돌아보니까. 그러니까 내 어떤 패러다임 때문에 그 다음 더 열심히 해도 못 넘어가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부딪히는데 세상이 상호의존적이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상호의존적이 돼야지만이 세상하고 원리가 같아야지 내가 거기서 시너지가 일어나요. 풍성한 결실을 예를 들어서 농부가 씨앗을 하나 심으면서 한 개 거둘 것 같으면 못 심죠. 이 씨앗을 하나 심어놨는데 자라가지고 막 벼 단이 있잖아요. 벼가 막 치렁치렁 이렇게 맺히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게 일종의 시너지거든요. 내가 어떤 노력이 내가 분명히 씨앗을 뿌렸는데 막 단으로 거두는 거 있잖아. 이게 시너지라는 거죠. 세상과 내가 같은 원리로 일을 할 때 이게 다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내가 이제 아메를 할 때 제일 부러웠던 사람이 일 잘하는 사람이 부럽거든요. 일 잘하는 사람. 가서 뭐 PB도 이게 뭐 얘기하면 PB도 잘하고 그 다음에 뭐 후원도 잘해오고 우리는 메인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 관리와 후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하는 사람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너무 부럽고. 근데 내가 그게 막 부러웠고 맨날 그쪽만 쳐다본 거예요. 내가 그게 너무 갈급하니까. 내가 그걸 너무 원하고 나는 이런 결과라는 돈이라는 풍요라는 결과를 얻어서 가족들한테 좀 보다 나은 삶을 주고 싶어서 내가 막 너무 원하는 상태니까 이거 가진 사람만 대단해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또 약간 뭐 재밌고 말만 하면 웃기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또 재밌으니까 또 사람이 붙잖아 이 사람은. 그리고 성실하니까 성실로 조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막 하루도 안 빠지고 출근하고 이렇게 하고 막 성실 나가는 사람.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마음이 의존적일 때 이 사람의 결과를 내가 봤거든요. 못 견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 의존적인 사람 주변의 사람들은 다 이 사람을 결국은 배신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의 어떤 그 풍기는 게 있어요. 당신 탓이라는 그 뉘앙스를 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걸 아무리 잘해도 결국 이 사람은 다 털어먹더라고요. 자기가 만든 모든 네트워크를 다 털어 없애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그랬구나. 책을 읽으면서 이 사람들의 했던 말과 행동들이 딱딱 내 눈에 글자가 일어나서 나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에어컨 좀 켜주실래요? 그러면서 그래서 그랬구나. 근데 그렇다고 내 문제가 안 풀렸잖아요. 내 문제가 안 풀렸는데 내가 독립적이라는 거를 내가 깨달은 거는 상호의존적인 사람이 옆에 있어서 깨달았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세상이 상호의존적이어서 내가 그 진리들
요거 두 개가 맞아 떨어져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야 내가 결실을 얻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이 세 개가 있는지를 몰랐다니까요. 이 세 개가 있는지 모르고 나는 같이 있으니까 상호 의존이라 생각했던 거예요. 아니요. 부부가 같이 살고 그 사이에 자식 놓고 살아도 있잖아요. 상호 의존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한 집에 있는데 각각 독백을 하는 거 있잖아요. 10명이 모이면 10명이 우리가 10명이 모였으면 사람 많이 모였네. 근데 각각 독백을 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도 대화를 나누지 않아.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우연한 기회에 내가 요거를 보게 된 거예요. 저희 남편을 보면서 제가 이제 예화를 하나 들자면 상호 의존적인 사람과 독립적인 사람의 그 생활 패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있고 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제가 상호 의존적인 사람은 참고로 저희 남편인데 남편이 아침밥을 준비해요. 재택근무라 집에서 일을 하는데 아침을 준비하면 아침 먹는 거 뻔하잖아요. 매일 먹는 거. 그러면 남편이 물어봐요. 아침에 뭘 먹겠냐? 우리 먹는 거 뻔하니까. 그죠? 그러면은 계란을 어떻게 해줄까? 뭐 이렇게 물어봐요. 뭐 치즈에그를 해줄까? 뭐 스크램블을 해줄까? 뭐 이렇게 있잖아요. 핵심이 그게 아니고. 근데 아무튼 내가 꼭 뭘 자기가 하는데 계속 물어봐요. 뭐 어떻게 하겠냐고. 그다음 뭐 얘기하죠. 그리고 나는 솔직히 뭐 계란을 이래 먹거나 저래 먹거나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하기 편한 거, 빠른 거, 뭐 이런 거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기는 다 물어보고 아침밥을 준비해요. 준비하면 같이 아침밥을 먹었는데 먹고 난 다음에 이게 몇 년째 지속된 상황이에요. 참고로 그때는 몰랐어요. 몇 년 전에는 몰랐는데 내가 너무 알고 싶은 그 지점에서 이게 보였던 거예요. 보였더니 그러고 난 다음에 아침 먹고 난 이후에 나의 감정 되게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식사를 끝냈는데 굉장히 사랑받고 사랑한다는 느낌을 받아요. 저녁을 내가 준비하거든요. 저녁은 제가 셔츠를 쭉 보다가 요리 셔츠를 쭉 보다가 그날 뭐 대충 땡기는 걸 찾아요. 찾아가지고 안 물어보고 내가 오늘 이거는 한번 해봐야겠다 하고 메밀을 막 삶아가지고 있잖아요. 막 요리를 막 해요. 그리고 저녁 됐으니까 먹으러 오라고 해요. 그럼 자기가 막 중간에 와갖고 뭐 도와줄까 하고 자꾸 물어봐요. 돕긴 뭘 도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쏙 하는 거죠. 해가지고 밥을 먹고 이제 저녁을 맛있게 먹었다 맛있다 하고 이제 해가지고 먹었어요. 먹고 난 다음에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내가 손해보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나만 고생하는 느낌이 살짝 드는 거예요. 사실 난 하루 종일 놀았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은 내가 했는데 내 느낌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나만 일한 것 같고 뭐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았어요. 또 약간 화도 나기도 하고. 근데 이게 내가 그 차이를 한 거예요. 나는 묻지 않았어요. 함께 식사에 내가 일방적으로 음식을 하고 일방적으로 먹인 거예요. 그리고 일방적인 요구를 하는 거죠. 마음에 들었어? 맛있었어?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식의 패턴이었던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와 이거는 뭐냐면 여기에 핵심은 함께거든요. 누가 일을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함께 먹는 식사이기 때문에 함께 동참을 시켜서 듣고 음식을 내가 하더라도 상대의 의견을 100% 넣어주는 거예요. 과일은 선생님 먹는다 했잖아. 그러니까 과일은 과일은 당신이 할 거냐고 물어봐요. 내가 늘 내가 깎던 건데 그걸 뭐하러 또 물어보냐. 그럼 매일 하기를 해, 매일. 근데 저는 안 물어보고 내가 알아서 해가지고 그냥 뚝딱 식사를 끝내는 거예요. 그게 빨라요. 나는 그래서 항상 빨랐어요. 묻지 않아가지고 빨랐지만 끝이 행복한 감정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 둘의 결정적 차이를 느끼면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매사가 상호 의존적인 거예요. 매사가 상호 의존. 그리고 제가 좀 차이가 있는데 내가 성공한 사람 7가지 습관에서 제일 이해가 안 됐던 영역이 윈윈이 아니면 무거래를 하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윈윈이 아니면 무거래를 하라. 이게 습관 4, 5, 6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이제 우리가 윈윈 해야 돼요. 윈윈을 생각하는 거예요. 다 대인관계에서는. 이건 나 혼자 하는 거고 이건 4, 5, 6은 다인가 하는 거거든요. 윈윈을 생각하고 이해하고 이해시키고 그 다음에 시너지를 내라거든요. 이게 이제 함께 할 때 이 생각이 반드시 있어줘야 돼요. 근데
요거를 왜 사람들이 못하냐면요. 1, 2, 3이 안 되는 사람은 대인관계에서 4, 5, 6을 할 수 있는 감정적인 힘이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 이야기를 못 듣는 이유가 내가 이해력이 부족한 게 아니고 내가 안정감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그 힘이 없기 때문에 남 얘기를 못 들어요. 그리고 경청은 우리가 DBC를 들을 때 경청하세요 하지만 경청을 할 수 있는 내 안에 힘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약간 불안정한 상태에서 남의 말을 경청하다가 위험해질 수도 있어. 심지어 경청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내가 1, 2, 3이 안 되는 사람이 경청하려다가 힘들어지는 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차피 대인관계 승리를 원한다면 이게 돼요. 내가 100을 하고 100을 하는 사람을 붙여나가는 거잖아요. 맞죠? 이 시너지를 생각해 보세요. 이 시너지, 내가 100을 하는데 옆에서 내가 함께 하는 사람 또 100을 하는 거야. 또 함께 하는 사람 또 100을 하는 거야. 그럼 똑같이 하루의 일을 끝냈지만 혼자 한 사람은 요거를 걷어오는 거라고. 맞잖아요. 그죠? 셋이서 힘을 합하는 사람들은 이걸 걷어오는 거죠. 동그라미가 6개 아닙니까? 6개잖아요. 둘이가 같은 시간을 살지만 하나는 이렇게 쌓아가고 하나는 이렇게 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에서 차이가, 이 사람 부자 되는 속도를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대인관계에 승리를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부도 상상할 수 없는 부를 갖게 되거든요. 어마어마한 위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도저히 못 따라가요. 근데 우리가 대인관계 승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상호의존이라는 패러다임을 갖고 있을 때만 이게 가능해요. 사람만 여러 사람을 모아놨다고 해서 우리 그룹에 사람이 10명이야 해가지고 10명이 시너지를 내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대인관계라는 게 형성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거기서는 아무런 시너지가 일어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까 끊어져도 잡을 길이 없어요. 들어왔으면 정착을 해야 되는데 정착이 안 되고 떨어져도 어떻게 막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패러다임을 가진 사람은 항상 마인드 속에 함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저희 남편도 남편이 형이 있고 자기가 둘째고 여동생이 있는데 이 집이 약간 엘리트주의적인 그런 게 좀 있는데 저희 남편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굉장히 겸손하고 그냥 내가 봤을 때 굿맨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여튼 집안 욕을 하는 게 아니고 약간 그 특유의 엘리트들이 갖고 있는 그 주의가 있어요. 이 마인드 안에. 그래서 이 형은 변호사, 와이프도 변호사, 그다음에 여동생은 수의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자기 병원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비행기 회사의 그 어떤 QA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느낄 때 동생은 그냥 평범한 거예요. 자기네들 대단하고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웃기죠. 내가 생각했을 때 웃기거든요. 나는 사람을 그걸로 판단하는 거 되게 웃기게 생각하는데 아무튼 근데 자기네들 잘났다고 생각하는데 어머님이 이게 원래는 굉장히 멀리 6시간 떨어진 곳 살다가 이제 딸 근처로 온 거예요. 요렇게 같은 동네 살고 하나는 떨어져 사는데 형이 엄마를 보러 온 거예요. 이게 메디슨에 왔는데 딸을 데리고 오다 보니까 그 어머님이 실버타운에 사시는데 게스트룸이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형이 이게 이제 묵을 방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 집에 와서 묵어도 돼요. 근데 이왕이면 엄마 있는 여기랑 우리가 한 50분 떨어진 거리니까 이왕이면 자기네들이 만나기 좋은 장소에다가 숙소가 있으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호텔을 잡아주더라고요. 여기다가 엄마 그 실버타운 근처에 호텔을 잡아서 형을 거기다가 여행 이게 쉴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내가 왜 그래? 이런 거 있잖아. 심지어 우리 초대도 안 하는데 자기네들끼리 뭐야 식사하는데 우리 초대도 안 하는데 왜 그래? 그랬더니 내가 그토록 세븐앱에 있어서 배웠던 거 있잖아. 무거래. 그거는 형을 위해서 한 것도 있지만 엄마를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는 네트워크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내가 이분하고의 예를 들어서 우리 두 사람이 같이 일을 하는 관계예요. 근데 내가 이 사람하고 관계가 힘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약간 그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잖아. 자기가 독단적이고 자기가 잘났다 생각해서 나를 개무시할 수도 있잖아.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지만 이 사람 뒤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단절하면 돼요, 안 돼요?
단절하는 순간 이 뒤에 있는 네트워크가 없어져 버려요. 그의 인맥이 없어져 버려요. 나하고는 끊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내 마인드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내가 계속 지속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그때는 무거래를 하랬거든요. 다시 말해서 윈윈이 안 될 것 같으면 내 할 건 하되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무거래거든요. 근데 엄마를 위해서 형의 호텔을 잡아줬다는 거예요. 근데 감정에 어떤 힘듦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든 패러다임 자체가 상호의존인 거예요. 남편의 패러다임은 거의 그 완벽에 가까운 상호의존적인 거예요. 저희 둘째 딸은 미국에 있는데 첫째가 한국에 있잖아요. 그러면 성은이가 빠진 가족 모임이 없어요. 항상 이 시간에 성은이는 없지만 항상 머릿속 계산 속에는 성은이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은이가 온다고 말도 안 했잖아, 아직. 그죠? 그런데도 항상 성은이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를 자기가 생각하고 우리에게도 그걸 심어주고 그 다음에 떨어져 있는 성은이한테도 꼭 그걸 알려요. 너는 항상 우리에게 포함되어 있다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저는 또 반대로 제가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잖아요. 이제 이번에 그 스폰서님 집으로 모셔드렸는데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동안 형제들한테 요청한 게 한 건도 없어요. 뭐 도와달라고 요청을 안 했더라고요. 내가 가만히 돌아보니까 나는 왜 무거래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보니까 내 주변 사람들이 이런 게 되게 뛰어난 거예요. 우리 형제들이. 그래서 집도 막 몇 채고 막 재산도 많고 막 엄청 결과가 화려해요. 근데 감정적으로 의존적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아버지가 우리를 공부를 안 시켜서 어쩌다 저쩌다 막 지금도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얘기 저 얘기 다 듣기 싫어가지고 내가 알아서 했거든요. 내가 독립적으로 그냥 내가 알아서 한 거예요. 근데 똑같은 상황인데 내가 그래서 그럼 빼버리면 제일 편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내가 단독으로 독단적으로 처리했던 일이 있는데 그때 남편이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 있어요. 함께하면 좋은데 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패러다임 자체가 그러니까 함께하면 좋다라는 게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항상 그 어떤 우리가 요 안경 끼듯이 있잖아요. 여기 노랗게 칠하면 온통 노랗잖아요. 빨간 거 붙여놓으면 온통 빨갛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눈 자체가 함께가 더 낫다라고 생각해요.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 함께에는 진짜 국경을 넘어서 오지도 못하는 그 한 사람도 포함시켜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물어보고 의견을 넣어서 하고 내가 예를 들어서 의견이 별로 없잖아요. 단순한 편이니까 그러면 옵션을 줘요. 이러이러이러한 옵션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 하고 또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던 감정이 뭐냐면 치유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해하고 이해시켜라는 걸 보면 경청을 해주라 하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을 충분히 이해하고 난 다음에 이해를 시켜라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숨을 쉰다는 감정이래요. 숨이 쉬어진다. 숨 쉬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숨이 안 쉬어져요. 숨이 안 쉬어져요. 이 사람들은 이게 안 되는 사람, 4, 5, 6이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있을 때 숨이 안 쉬어져. 오히려 숨이 막혀요. 숨이 막히고 답답한 거예요. 근데 나는 이상하게 미국만 갔다 오면 내가 치유가 돼서 오고 그랬어요. 그럼 내가 이게 그냥 사람이 무둔하니, 저희 남편이 사람이 무둔하고 나한테 별로 바라는 것도 없고 그래서 내가 마음이 편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와서 내가 이런가?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무도 많고 하니까 자연 속에 있다 와서 내가 그런가? 이렇게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그게 아니라 상호 의존적인 사람하고 있었을 때 느꼈던 감정이 치유가 일어나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치유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는 당신은 이제 상호 의존적인 사람인 거예요. 근데 나랑 함께 있는 사람이 숨이 안 쉬어진다는 걸 내가 지금 의존적인 상태라고 보면 돼요. 감정적으로. 근데 나랑 같이 있는데 당신은 참 대단합니다 하면서 나하고 합류를 안 한다면 난 지금 독립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내 패러다임 자체가.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정말 이렇게 1, 2, 3은 다른 확 줄이면 성품이라고 줄일 수 있거든요. 성품 윤리예요. 성품. 그리고 요거 일벌이, 친밀감, 성실함 있잖아요. 이거는 성격 윤리.
성격 윤리라 하거든요. 이 윤리로는 그러니까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로는 패러다임 자체가 이쪽으로 막 굉장히 집중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뭐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 있잖아요. 돈 잘 벌고 일 잘하는 사람한테 엄청 칭송을 하고 사생활 쓰레기지만 돈 많잖아.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는 패러다임 자체가 상호 의존적인 사람이 존경을 받고 뭐 링컨 같은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이 존경을 받고 간디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결국 나라의 리더도 되고 전 세계인에게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패러다임 자체가 요거는 내가 성품 1, 2, 3은 나의 성품을 이렇게 다듬고요. 다듬고 4, 5, 6은 대인관계에서 승리를 이루는 거예요. 근데 1, 2, 3을 잘 다듬을수록 4, 5, 6이 풀려나기 시작해요. 그럼 내가 이럴 수 있잖아. 나는 상호 의존적인데 나랑 함께 일하는 사람이 이게 굉장히 1, 2, 3이 성품이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잘하는데 어디 가서 PB는 겁나 잘 퍼오는 거죠. 일종의. 하지만 그 사람이 성품은 덕이잖아요. 덕이 없는 거예요. 덕이 없다 보니까 함께 이뤄가는 사람이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제품은 나만 한 거 아니잖아. 내 입으로만 한 게 아니고 제품 자체도 지가 또 재구매를 유도한 것도 있잖아요. 그 덕을 어쨌든 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 성품이 안 돼 버리면 그게 대다 말아버리는 거예요. 대다 말아버리는 거예요. 요걸로 가다가는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나는 일 잘하고 막 입만 벌리면 재밌고 성실하고 막 미팅 막 제일 1등 하고 막 하루도 안 빠지고 그런데 어느 날 사라지시는 분 봤거든요. 그 사람들의 대부분은 요거 아니면 요거였어요. 패러다임 자체가 함께라는 패러다임을 못 가진 거예요. 그리고 이걸로 이 세상을 사니 안 되는 거잖아요. 세상은 들에 흩어져 있는 풀들도 상호 의존하고 있는데 그 원리를 따라서 자연의 섭리를 따라서 상호 의존하고 있는데 우리는 상호 의존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떻게 보면 요 부분이 뛰어난 사람은 뭐 파운더스 PT 뭐 아니면 뭐 사파이어 에메랄드 빨리 갈 수 있어요. 이게 결과를 냈으니까 요 독립적인 사람이 파운더스 다이몬드까지 갔으니까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계속 가진 않아요. 그걸로는. 왜냐하면 이 패러다임으로 갔을 때 이게 영구적인 거죠. 영구적인 거. 그래서 저는 일단 좀 추천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책을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건 4, 5, 6이잖아요. 4, 5, 6을 통해서 내가 뭔가 더 나아지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내가 열심히 살아서 지금 시점이라면 7번째 습관이 뭐냐면 새신이에요. 톱을 갈라는 거예요. 톱을 안 갈고 무딘 톱으로 계속 더 나무를 열심히 벤다고 베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저는 돌아보니까 책을 읽고 내가 내 문제를 들여다보고 했던 그런 있잖아. 내가 너무 궁금했고 그 시간이 내가 보니까 그 샤픈 더 소우 한 시간인 거예요. 내가 톱을 갈았던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쯤 왔다면 여기에서는 반드시 저는 7습관을 한번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게 돌아봤을 때 내가 1, 2, 3 중에 어떤 게 빠져 있을 수도 있어요. 나의 성품적인 어떤 부분에서. 그거를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고 대인관계에서 나는 말은 함께라고 말하지만 이게 마음을 말하거든요. 마음의 패러다임이 내가 함께라고 생각하냐는 거죠. 그리고 이 상호 의존적인 사람들은 남에 대한 불만이 별로 없어요. 비난도 별로 없더라고요. 그냥 나는 처음에는 왜 매사에 세상을 저렇게 좋게만 볼까? 미국 사람이라 그런가? 아니 미국 영화 보면 굉장히 왜 긍정적이다. 그래갖고 뭐 그래서 그런가? 그게 아니라 성격 지랄 같은 거 지랄 같아. 근데 아니 그 전체적인 어떤 그 문화가 있잖아요. 우리는 왜 유교 문화가 있고 거기는 기독교 문화가 있듯이 그래서 그런가? 교육이 그래서 그런가? 약간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패러다임 자체가 상호의존적인 패러다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같이 있었을 때 첫 번째 느낀 감정 존중받았다는 느낌이에요. 내가 숨이 쉬어진다는 느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한 푼도 내지 않았지만 얻어먹었다는 기분이 아니에요.
동참했다는 기분. 그러니까 마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영어식 표현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영주권을 받아서 미국에 오게 되면 그럼 내가 차를 사줄게 이렇게 하죠. 자기 돈으로 나한테 차를 사주는 거면 그렇게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내가 모아놓은 다른 돈이 있으니까 통장이 분리돼 있다면 내가 차 한 대 사줄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어제 강사님도 그렇게 내가 너 원하는 거 차 사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나는 굉장히 희귀한 영어를 들었어요. We can buy you a car. 우리가 너에게 차를 사줄 수 있어. We can buy you a car. 내가 잘못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자기가 사는 거잖아. 내가 10원도 안 얹었으니까. 그럼 내가 차를 사줄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차를 사줄 수 있어 너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상한 언어였던 거지. 내가 느낄 때 나는 굉장히 독립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내 노후를 준비하고 내가 준비된 노후를 해서 내가 누구에게 피해 안 끼치고 내가 열심히 해서 스폰서한테 폐 안 끼치고 내가 열심히 해서 파트너한테 폐 안 끼치고 형제 파트너한테 폐 안 끼치고 내가 똑바로 서서 내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내 신경 안 쓰도록 해주는 게 저는 그게 되게 나로서는 잘하는 거라 생각했다니까요. 이날 이때껏 내가 이걸 열심히 해서 좀 도와줘서 다른 사람 좀 잘 되게 해주고 여기까지가 나의 패러다임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뭐 한국에서 내가 10원이라도 한 장 가져가는 게 없잖아요. 그 집은 자기가 열심히 돈 벌어가고 자기가 산 집에 다 100% 자기 거에 나는 딱 이렇게 동참이잖아요. 동참인데 내가 한 푼도 보태지 않았는데 우리 집이라 하고 우리란 언어 자체가 다 우리예요. 우리. 그리고 우리가 너에게 차를 사줘. 너무 웃긴 거잖아. 그리고 사실 저희 딸이 유학생이거든요. 이게 이제 나이가 많아서 우리가 결혼했기 때문에 애들이 입양이 안 돼요. 18세 이상이 넘어가면 독립자녀로 보기 때문에 이게 가족으로 입양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얘가 유학 자금으로 가니까 1년에 수천만 원의 유학비를 써요. 학비랑 생활비랑 뭐 이 모든 거를 그러니까 미국에서 들어가는 모든 돈은 남편이 다 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그게 한 7, 8천이 돼요. 1년이면. 얘 혼자 쓰는 돈이. 근데 그래서 내가 시온이 계좌로 이체했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나는 10원 예를 들어서 10원도 안 보탰는데 우리가 시온이를 후원하고 있고 우리가 시온이가 그러니까 그리고 시온이가 어떻게 보면 불편할 수 있잖아요. 새 아빠가 학비랑 모든 걸 다 대주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전혀 불편함 없이 그렇게 딱 해줘요. 누구한테도 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저는 그건 처음에는 돈의 그거를 내가 되게 독립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세계를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혼이 되게 어떻게 보면 연애 대비 결혼이 되게 뒤에 갔던 이유가 내가 그 언어를 이해 못해서 그랬어요. 왜냐하면 나는 내가 돈을 해서 애를 유학비를 대야지 다른 사람이 돈을 댄다는 거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거든요. 내 인생에. 근데 자기가 뭐라 말했냐면 성품이 좋은 사람은 돈을 줄 때도 상대를 절대 불쾌하게 안 해요. 그게 뭐라고 했냐면 내가 1년에 돈을 이제 예를 들어서 1년에 내가 꼭 들어가는 돈이 얼마가 있는데 그걸 빼고 나면 디스포저블한 돈이 있다. 버려도 되는 돈이 있다. 웃긴 말 아니에요? 디스포저블한 돈이 있는데 그 돈은 써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디스포저블? 뭐 이렇게 돈을 왜 버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쓰레기 확 가로 버리는 거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상대가 받을 용의가 없는데 선이라고 무례하게 주지 않는 거예요. 머리에다 좀 줬으면 좋겠다. 저는 좀 그렇거든요. 받아라. 힘들 땐 받아도 된다. 내가 독립적이니까. 네가 잘해서 네 스스로 잘 이겨내고 이 돈 평생 받는 거 아니야. 너 지금 임시적으로 받는 거니까 받아서 네가 독립적으로 잘 일어나라. 우리 조카한테 내가 그랬거든요. 애가 암 환자였기 때문에 내가 줄 때도 이거 부담 갖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도와줄 때 힘줘가면서 거절 못하게 밀어붙이는 거죠. 근데 얘한테는 마치 권리가 없느냐.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근데 남편이 몇 년 동안 그 얘기했어요. 나한테는 디스포저블한 돈이 있어. 디스포저블한 돈이 있어. 미국 안 가야 되겠다. 내가 못 알아. 디스처블한 돈을 좀 받으러 가야 그래가지고 못 알아들은 거예요. 내가 보니까 항상 옷도 구멍난 거 입고 거지같이 입고 이래가지고 저 상 거지. 거지 같은데 왜 자꾸 디스포저블한 돈이 있다는 거지? 그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근데 하루는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 언제 준비가 되냐고 물어보길래 한 2026년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자기가 도와주면 안 되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그런 뜻이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독립적이다 보니까 내가 받는 사람이 도움으로 인해 상처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나는 잘 몰랐어요. 사실은. 좋은 걸 주는데 돈이잖아요. 맞잖아요. 좋은 걸 주는데 그걸 뭘 신경 써? 확 줘뿌려야지. 맞잖아요. 기분 좋고 확 이렇게. 근데 돈으로 싸다기 때리는 것 같은 그런. 근데 상호 의존적인 사람은 도움을 받는 사람이 전혀 비굴하거나 얻어 쓴다든가 막 약간 이게 내가 급이 떨어진다든가 거지됐다라는 게 약간 동양받는 느낌을 전혀 주지 않고 상대에게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받아주면 좋겠다라고 제안하더라고요. 이런 게 나랑 너무 다른 거예요. 달라서 내가 그런 실제 실존하는 롤 모델을 못 봤어요. 실제로 난 사실은 내 주변에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론은 책에는 있는데 이 내용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실존을 내가 못 봐가지고. 근데 내가 가까이에서 이제 이론은 빠삭하게 내가 지난 8년간 세븐에이빗을 팠으니까 이론은 빠삭한데 실존을 보는 순간 이래서 그래서 파트너들이 떠났을 수도 있겠다. 내가 도움을 주는 입장이니까 아이고 그냥 받아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상대가 거절할 수 있도록 여지를 줬었어야 됐어요. 그것마저도 이런 거 있잖아. 아무리 좋은 거라도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상호 의존적인 패러다임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무례하게 상대에게 제한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대신에 항상 물어봐요. 뭐 그래서 아주 사소한 거예요. 아침에 뭐 계란을 어떻게 먹을까? 뭐 주스는 어떻게 줄까? 뭐 계속 물어보고 뭘 먹으면 좋겠는데 그걸 내가 할까? 나는 그래서 자기가 할 거고 자기가 먹을 건데 왜 나한테 물어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바베큐를 안 하나 뭘 안 하나 뭐 우리나라 음식이 아니니까 그걸 나한테 뭐라 물어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항상 심지어 1층에 있다가 2층 올라갈 때도 자기 행선지를 밝혀요. 나 2층에 올라가서 지금 샤워를 할 건데 그러니까 갑자기 사람 뻥 사라져갖고 무한하지 않게끔 항상 그래서 내가 그게 처음에 이게 이해가 안 됐을 때 미국 사람이라 그런 줄 알았다는 근데 내가 이런 식으로 몇 년을 보다 보니까 그냥 좀 특이하다 생각했죠. 그냥 가서 쏙 하고 내려오면 되지. 그걸 말로 내가 올라가서 샤워를 하고 올 건데 괜찮겠어? 이렇게 물어보고 샤워를 하고. 실제 좀 귀찮았다 했잖아요. 그래. 자꾸 물어봐가지고. 아니 자꾸 묻는 것도 짜증나서 소소한 거 알았어요. 내가 좀 저번에 했어. 약간 귀찮고 이상하다 그랬는데. 그럼 알아서 하지. 좀 알아서 나는 웬만하면 다 알아서 했거든요. 근데 이현이더님이 상호 의존적인 배우자랑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자꾸 물어보길래 결정장애인 줄 알았잖아요. 나는 결정을 못했어. 자꾸 난 물어봐. 뭘 자꾸 물어봐. 똑같이. 화장실 간다고 화장실 가면 내한테 얘기하냐고 맨날 나도 그냥 가지. 신랑이 신고 이거 먹어도 돼? 먹어도 되나? 먹어라. 네 뭐라. 알아서 해라. 먹어도 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상호 의존적인 사람의 패러다임과 독립적인 사람은 그거 다 알아서 하는 일이지. 다 알아서 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올 수 있었던 거는 노가다 아메이를 해가지고 시너지라고는 진짜 찾아볼 수 없는, 그리고 많은 사람이 모였다 흩어졌는데 왜 가는지도 모르고 막 나는 가기 바빠가지고 난 항상 속도였잖아요.
빨리 가야 되니까 빨리 핀업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데 왜 떨어지는지 모르고 쭉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빠른 속도로 달렸으면 떨어지는 데도 성취했겠어요. 근데 그 식으로는 그 뭐랄까 그 영광은 있잖아요. 나한테는 그 내가 열심히 밥해갖고 밥 먹었는데 내가 기분이 안 좋은 그거였고요. 함께 했을 때는 뭔가 모르게 같이 이뤘잖아요. 이 사람의 존재가 어떤 역할을 해줬잖아요. 나한테 힘이 됐다든가 뭐 이렇게 계속 일깨워줬잖아요. 일깨워주면서 내가 이뤘던 거는 행복을 주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성취 이후에 계속 더 성장하면 좋겠죠. 나는 그러려면 나는 진짜 이 부분을 봐야 된다 생각해. 일머리 피비 뜨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한 3개월에서 1년만 바짝하면 약간 빨리 배울 수도 있어요. 막 책을 읽고 책을 가서 막 말해준다든가 수단과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마음만 먹으면 금방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좀 미소를 띈다든가, 그죠? 반갑게 맞아준다든가, 뭐 하다못해 선물에도 약간 챙겨준다든가, 뭐 이런 거 있죠. 우리 왜 이것도 요번에 내가 프로모션 이거 많이 받았거든요. 이거 밸런스 위드인 이거 이뮤니티. 그래서 내가 이거를 내가 먹을 게 아니고 소비자한테 주잖아요. 이거 면역에 아연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갖고 맞아. 남자한테 좋다고 줬거든. 남자한테 줄 때는 이거 남자한테 좋은 유산균이라면서. 그런 줄 알라면서 내가. 그러면 이게 여기 뭐 정력에 좋은 게 들었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줄 알고 뭐 이렇게 길게 설명 안 해요. 이거 남자한테 좋은 거. 사실 면역에 좋은 거. 애도 좋고 다 좋은데 남자한테 줄 때는 이거 총각한테 줘도 될라니까 모르겠다면서 오늘도 고기 총각 식육점 하나 총각한테 줄 때도 남자한테 좋은데 총각인데 될라나 모르겠네 하면서 줘도 될라나 모르겠네. 힘들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괜히 막 혼자 정력 좋아가지고 힘들 수 있잖아. 고기 총각인데. 썰어야지 그럼.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 남자한테 좋은 거라고 이렇게. 그리고 우리 조카 암 환자 있잖아요. 이거 면역이 좋고. 다 갖다 붙여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맘만 먹으면 식스텝 있잖아요. 하루에도 막 쫙 깰 수 있어요. 이거 내가 마음 먹고 하면은 금방 있잖아요. 카피 만들고 이게 멘트 만들고 있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빠른데 요 단계에서 여기까지 오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오고 이걸 아예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버려야 돼요. 그게 아니면 나랑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상처받아요.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내 돈 주는데 받으면서 그냥 받으면 되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 기분도 상하게 하고 시온이 기분도 상하게 하고 저 아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새아빠가 애를 유학을 보내줬어요. 영국으로. 근데 걔가 얼굴빛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왜 점점 애가 얼굴빛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엄마 팔아서 자기가 유학 갔다 온 기분이 든 거야. 얘는 새아빠가 돈을 다 대줬는데 자기는 엄마를 희생시키고 자기가 그 혜택을 누렸다는 그 힘든 감정이 있더라고. 오늘 만나서 보니까 얼굴빛이 점점 안 좋아. 그리고 우리 아들은 엄청 좋아할 걸 돈 벌면 아니 새아빠인데 그래가지고 아니 그래가지고 얘가 했던 얘기가 있어요. 어전적인 사람. 너는 왜 그래 했더니 차라리 엄마가 결혼을 했더라면 그 아저씨랑 결혼해서 내가 돈을 받았더라면 새 아빠지만 아빠에게서 받았기 때문에 나는 권리가 있는데 엄마는 또 약간 고지시켜갖고 애한테 새 아빠를 만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돈만 주고 돈은 대주고 결혼을 안 한 상태에서 계속 돈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둘 다 점점 어두워. 그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럼 내가 나중에 희한한 증상이다. 그리고 둘째는 골프를 했는데 한 달에 1,000만 원씩 들어갔어요. 걔 밑에. 그런데도 그 애들이 점점 어두워. 이런 거 있잖아요. 도움이라는 거는 상호 의존적인 사람이 주듯이 도움을 줬을 때 이게 상처를 받지 않고 그 돈으로 두들겨 맞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뭔지 알죠? 돈 싸다기 맞은 거 있잖아요. 그걸 다른 말로 금융치료라고 하던데 돈이 주는 약간 치료제가 있어가지고 기분은 나쁘지만 치료는 되더라면서 이러는데
그렇게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성취를 해가는 과정에도 이거를 자꾸 들여다보셔야 되고 이거는 계속적인 어떤 있잖아요. 들여다보셔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아메이는 굉장히 심플한데 내가 일을 어렵게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상호 의존적이잖아요. 이 패러다임으로 아메이를 하죠. 그럼 아메이가 되게 쉬워져요. 그리고 사람을 볼 때 그러니까 이뻐 보인다 있잖아요. 이 사람이 뭘 해서 이쁜 게 아니라 사람 자체가 그냥 이쁜 거예요. 그리고 상대가 굉장히 막 못됐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조금만 예를 들어서 그 사람 일은 잘하는데 성질이 더럽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 이런 걸 참 잘해 하면서 그 사람 좋게 보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 웃기고 막 이러니까 그 사람도 재밌잖아 하면서 또 넣어주고. 하나 빼는 사람이 없어. 이 사람은 한 명도 안 빼요. 내가 우리 동네 사람들 모여가지고 파티를 하는데 저분은 어떻게 오셨을까요? 하는 그런 분도 오시거든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근데 한 명을 안 빼요.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많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놀러 오라고 하는 이유가 남편은 또 많이 와가지고 많이 먹고 많이 놀고 이런 걸 또 좋아해. 이렇게 그래가지고 많이 오는 걸 좋아해요. 아무튼 근데 자기가 막 그렇게 맨날 한 3일을 음식을 해야 되거든요. 한번 잔치하려면 동네 잔치지만 바베큐 파티 하려면 장 봐야죠, 재워야 되죠, 구워야 되죠, 막 다시 또 오븐에다가 레스팅 해야죠. 이렇게 하는데 한 2, 3일이 걸리는데도 사람 다 대접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 있잖아요. 스티븐한테 받는 거는 뭐 이렇게 어려워도 안 해. 다 편하게 먹고 저 집에서 놀다 가듯이 있잖아요. 그렇게 놀다 가요. 그럼 나는 처음에는 다 이런 건 줄 알았어요. 다 이러나? 이렇게 미국 사람이 그러잖아. 근데 그게 아니고 상호 의존적인 사람은 줄 때도 매너 있고 맞잖아요. 그래서 내가 남편한테 그랬어요. 내가 당신을 통해서 많이 배운다. 그랬더니 만약에 내가 너에게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나는 도넛을 좋아하니까 12피스 도넛을 사서 커피랑 주면서 먹어 하면 너는 아마 나를 굉장히 혐오하는 눈으로 봤을 거라고. 왜냐면 내가 도넛을 싫어하는데 도넛을 아침밥으로 주면 자기가 좋아한다고 주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항상 상대의 의견을 넣어서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후원을 가더라도 상대의 의견을 넣어서 뭐 커피 모임을 하든 밥 모임을 하든 상대의 의견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상대에게 사실 이 아메 개념은 옥수 쉽거든요. 아메 개념이 너무 쉽잖아요. 아메는 회사 자체가 만들어 놓은 마케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를 소개해서 자기 자산을 만들도록 만들어 놓은 원리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쉬운 원리예요. 근데 중요한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뭐냐면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거죠. 근데 나한테 이렇게 가르치듯이 말한다든가 뭐 예를 들어서 그죠? 뭐 어떤 느낌을 줄 수 있어요. 사람인지라. 근데 내가 존중받지 않는데 그 사람하고 같이 일하고 싶진 않을 거거든요. 아무리 이 개념이 좋아도. 맞죠? 그래서 또 제일 조심해야 되는 사냥하러 다니면 안 되거든요. 사람을. 관계는 맺어가는 거지 사냥을 하면 안 돼요. 어디 좋은 사람 있네? 가고 막 집중적으로 파가지고 사냥해갖고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관계는 위험해요. 사실은. 관계는 이렇게 쌓아가는 거거든요. 감정 계좌에 은행에 돈 붓듯이 감정은행을 하나씩 쌓아서 우리가 이 정도 얘기를 해도 되겠다 싶을 때 그 얘기를 꺼내는 게 서로에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돈 얘기를 좀 하자. 돈 얘기를 하자. 근데 우리 뭐 이렇게 아메로 돈을 되는 방법을 내가 잘 아니까 그거는 내가 얘기 잘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재테크를 해라. 그래서 뭐 건물 가진 사람들 건물은 그거 별로 없다. 뭐 이렇게 볼 거 없다. 요즘 주식 그거 아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것도 방법인데 내 방법은 되게 안전해. 내가 하는 방법은 되게 안전한 방법이잖아요. 내가 좋은 생활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구축해 나가는 거니까 안전하잖아요. 망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손해가 없고 막 하여튼 그리고 사람은 결국 네트워킹을 해야 되거든요.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좋은 사람과 어울리고 싶은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그 모든 걸 만족시켜주는 게 사실 아메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내가 이건 너무 좋은 일이고 그래서 한번 내가 알려주고 싶다.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상대가 그걸 느껴요. 아, 자기 거 채우려고 한 명 나를 넣는가 하고 나한테 뭔가 도움이 좋은 게 열심히 살고 있는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나 입장에서 그걸 얘기해 주는 거 하고 그러니까 똑같이 도움인데도 다른 느낌을 준다니까요. 느낌 자체가 이게 숨도 쉴 수 있고 뭔가 내가 존중받고 이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4, 5, 6이 되기 위해서 성공적인 이런 단계가 되기 위해서는 습관 1, 2, 3이 돼야 돼요. 이런 거.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정말 다른 어떤 책보다 내가 항상 끼거나 이 책은 또 순서 상관없이 볼 수 있어요. 내가 당장 급한 부분 있죠. 그 부분을 먼저 파고 다른 부분을 파도 돼요. 그러니까는 내가 막 1부터 7까지 다 쭉 읽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좋기도 하지만 내가 지금 당장 예를 들어서 경청이 내가 되게 취약한 부분이야. 그럼 경청 분야에 가서 내가 한번 봐도 되고 내 주변에 사람이 1, 2, 3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너무 PB나 이런 걸 너무 잘하는 사람인데 이게 좀 약해. 그러면 이 사람하고 1, 2, 3만 같이 북미팅을 해도 돼요. 우리 지금 1까지 했잖아요. 1까지 했는데도 벌써 변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럼 1 파트 한 개만 가지고도 북미팅을 하셔도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그 상대에 맞게끔 이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너무 탓을 이렇게 약간 의존적이다 싶으면 뭐 일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나는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싶어 이 사람하고 이제 먼 목표를 한번 갖고 싶어요. 그러면 일을 가지고 같이 하면 돼요. 사명서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성품과 어떤 업적을 이루고 살고 싶은지 이런 거를 요 부분을 있잖아요. 파거나 아니면 우리가 중요한 걸 소중한 걸 먼저 해야 되잖아요. 이사보면 있잖아요. 그러면 3을 가지고 우리가 미팅을 해도 돼요. 이거를 너무 막 1, 2, 3 이렇게 안 가도 돼요. 그러니까 요것만 잘 활용하셔도 모든 게 다 빵꾸 난 게 아니거든요. 사람이 지금 대충 하고 있잖아요. 대인관계는 대충 하고 있잖아요. 어떤 부분만 빵꾸 났어요. 근데 그 부분만 가지고 우리가 같이 얘기하면서 같이 케어해 나가면 그게 치유되면서 나머지가 전체적으로 다 살아 올라가거든요. 이런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그렇게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